이게 제국주의 열강체제예요. 그러니까 메가더 사령부가 일본 손봤을 때 무슨 짓 했어요? 중앙은행 역할 제한시키고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사이의 관계 정립시키고 그 다음에 시중은행과 재벌 사이의 관계를 정립시켜가지고 재벌들을 손을 봐버렸잖아요. 이게 이 삼각 편대 체제를 약화시켰다고. 독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짓 했어요. 미국이. 그러면 이러한 변화, 이게 1873년에 비엔나 주식시장 붕괴를 계기로 이렇게 근본적으로 정치가 바뀌고 세계 시스템이 바뀌었어. 그러면 원인 자체는 비엔나 주식시장 붕괴가 아닐 거 아니에요. 원인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계기가 주식시장 붕괴가 계기가 돼서 퍽 넘어간 거죠. 계기는 정말 사소한 걸 계기로 해서 넘어가요. 그게 원인은 뭐냐? 일단 첫 번째 지식이 폭발했습니다. 그 이전에 과학과 기술이 무지하게 가속화돼요. 1800년대 이제 그 19세기에 들어서서 그게 쭉 축적돼 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 분업, 운송이 완전히 체질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18세기만 해도 산업혁명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19세기 전반이 되면 산업혁명이 유럽 전체에 퍼져나가요. 서방의 산업혁명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유럽이 다 산업혁명이 돼요. 거긴 뭐 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무슨 뭐 제국도 있고 뭐 있지만 나라마다 그 정치적 체제는 다르지만 산업혁명 자체는 완성돼 버려요. 그럼 산업혁명 완성되면 무슨 일을 벌어져요? 세계 차원의 경영을 생각하죠. 기업과 중앙은행과 시중은행과 정부가 세계 차원의 경영, 식민지 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때가 되면 소통 기술이 급변합니다. 대량 인쇄 기술이 엄청 발전하고요. 전보가 나옵니다. 이때 18세기 한 1850년대 60년대에 전보가 보급이 돼요. 이 전보가 무슨 일을 벌리냐? 전보가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지구과학은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시는 정할 수 있어. 이걸 나눠서. 지구가 둥그렇고 해가 이렇게 해를 비치는 데가 이렇게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표준시를 정할 수 있죠. 그런데 표준시를 의식하고 살 필요가 없어. 사람이 기껏 이동해봐야 하루에 뭐 옛날 기차라는 게 칙칙폭폭 달려도 밤새 내내 달려도 하루에 600km. 600km 이동해요. 600km, 하루 600km, 하루 종일 600km 가는데 뭔 놈의 시간대가 왜 필요해요? 시간대 필요 없지. 비행기 타고 숑숑 날아다녀야 제트래그, 타임래그라는 얘기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그 전 사람들은 시간대를 의식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냥 내가 어딘가 말 타고 기차 타고 걸어가도 해가 중천에 오면 그때가 12시인 거고 낮 12시인 거고 그것에 딱 그 정반대쪽에 밤 12시인 거고 그러니까 시간대를 의식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전보를 치기 시작한다면 전보는 빛의 속도예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마드리드에서 모스크바로 전보를 치는데 그리고 열차가 가잖아. 마드리드에서 지금 열차가 떠났어. 그래서 저쪽에 열차의 도착 시간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17시간 걸리는데 뭐 24시간 너희 모스크바 걸리는데 너희랑 우리랑 시간대가 2시간 차이가 나니까 예를 들면 그럼 우리가 아침 9시인데 17시간 걸쳐서 너희가 뭐 새벽 뭐 밤 9시, 3시, 새벽 4시에 도착하게 되는데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인데 너희가 2시간 더 빠르니까 너희한테는 새벽 6시에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맞춰야 된다고요. 철도가 대륙을 횡단하고 빛의 속도로 전보를 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온 소설이 뭐예요? 80일간의 세계 일주입니다. 기구를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았더니 하루를 벌었네. 사람들이 시간대를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저게 소통과 운송이 급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 1850년대, 60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시간대를 의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업 활동이, 정부 활동이 글로벌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무렵에 관료주의
프리프로세싱, 전처리 표준화 규격화예요. 전처리라는 건 뭐냐? 옛날 같으면 몇 시에 태어났어요? 자시에 났는데요. 자시라는 게 몇 시야? 제가 무식한지 몰라요.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야. 자시에 났는데 그러면 손자분이 자시에 났는데 태어난 날짜가 며칠이니까요? 자시라니까요. 날짜가 그러면 11시에서 12시 사이입니까? 12시에서 1시 사이입니까? 거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생년월일이. 마음대로 하세요. 자시에 자시. 옛날은 그랬다고. 무슨 얘기냐? 선을 그어서 12시까지, 밤 12시까지는 3월 5일생이고 12시 1분부터는 3월 6일생이고 이걸 전처리라 그래요. 프리프로세싱. 규격화시키는 거예요. 딱딱 맞춰서. 이걸 규격화시켜놔야 그 다음에 이가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프리프로세싱, 스탠다다이제이션, 규격화 이런 건 다 스페시피케이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무덕이에요. 저게 뭐랑 관계 있냐면은 관료주의, 뷰로크라시랑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관료주의라 그러면 나쁘게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대형의 조직을 짜가지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예요. 저게. 전부 규격화시키고 표준화시키고 전처리하고 관료주의로 엮고 저거 언제 된 건데 19세기 후반에 나와요. 19세기 후반에. 그전엔 저런 게 없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전 세계에서 총이 처음으로 표준화된 게 언제일까요? 장총이. 그전에는 장총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 스트라디바우스라 그러나 스트라디비우스라 그러나 그 무슨 바이올린 그 표준화 제품 없잖아요. 그때 장인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총이나 칼도 옛날에 똑같았어요. 장인이 만들어요. 그러면 오늘 만든 거 틀리고 내일 만든 거 틀리고 이 장인이 만든 거 틀리고 저 장인이 만든 거 틀려요. 새겨넣는 무늬도 틀리고. 그 표준화 언제 됐는데 1861년에서 65년 사이에 미국에서 벌어진 남북전쟁 때 처음으로 표준화된 장총을 썼어요. 그전엔 장총 표준화 안 됐었습니다. 표준화된 장총뿐만 아니라 그걸 표준화시키면 뭐가 나오냐? 부품을 바꿔 끼울 수 있어요. 장총의 모델이 좀 바뀌어도 웨스트민스터 예를 들어서 잠깐 이름이 있어요. 까먹었다. 아무튼 레밍턴이라 그럽시다. 레밍턴 758 모델, 레밍턴 757 모델은 방화쇠를 서로 바꿔 끼울 수 있어요. 공의를 서로 바꿔 끼울 수 있어요. 인터체인저블 파츠. 서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품. 그게 언제 나온 건데? 남북전쟁 때 나와요. 미국. 그래서 해리 포드는 뭘 발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컨베이어 벨트는 어디서 따온 거냐? 시카고 도살장에서 따온 거예요. 도축장에서. 고기 도축해서 포장할 때 시카고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썼어요. 이미. 그러면 헨리 포드의 자동차는 뭐냐? 하나가 컨베이어 벨트고 조립 라인 컨베이어 벨트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상호 교환되는 부품이에요. 부품 수를 줄이는 거예요. 부품 종류를. 나사도 표준화시켜서 나사의 종류를 자동차는 50종류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볼트의 종류를 30종류만 쓰는 거예요. 20종류만 쓰는 거예요. 여기서 엔진 조일 때 쓰는 나사하고 기아박스 조일 때 쓰는 볼트가 같은 거예요. 그 표준화거든요. 인터체인저블 파츠, 상호 교환 가능한 부품. 저런 게 언제 나왔냐? 헨리 포드가 포드 회사 만들어서 돈 벌기 50년 전에 남북전쟁 때 장총 만들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획기적인 세계 별로 없다. 새로운 게 별로 없다고요. 획기적인 새로운 것도 먼저 존재하던 제도를 본따서 이쪽 영역에 적용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 데이터 통신 이거 뭐를 본따서 한 거냐? 우편을 본따서 했어요. 우편을. 데이터 꾸러미 만들고 발신자 주소 적고 수신자 주소 적고 그렇게 해서 망에 던지면 망에 라우터라고 불리는 놈들이 요 구멍 들어온 걸 저 이쪽 구멍이야? 대충 던져요 막.
그러면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목적지 찾아서 뚝 들어가요. 대충 떠돌아다니다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떠돌았잖아. 그래서 베스트 에포츠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 베스트 에포츠라는 건 뭐냐면 적당히 보냈다는 소리예요. 지 나름대로는 최선인데 적당히 보냈다는 소리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아주 새로운 것도 그 아이디어 자체는 어디선가를 따다가 비유적으로 옮겨놓은 인터넷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 인터넷 표준에는 비둘기를 이용한 인터넷 통신 그 표준안이 존재합니다. 아직 초안 단계지만. 그 물론 농담 삼아서 만든 거지만 무슨 얘기냐면 그걸 만든 엔지니어들 비둘기를 이용한 인터넷 통신. 그러니까 비둘기한테 이제 봉투에다가 주소 적어서 이렇게 주면 비둘기가 날라서 가고 비둘기가 또 이쪽에서 보내고 이것이 인터넷적으로 어떻게 흉내낼 인터넷을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 뭐 이런 건데 농담 삼아서 한 거예요. 유머인데 아니 지금 표준안 초안 잡혀 있어요. 구글링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피전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RFC가 인터넷 통신 그 규약의 앞에 붙는 그거거든요. 그 줄임말. 그러니까 권고안이죠, 권고안. 표준에 대한 거.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원위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런 문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세기 후반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1873년 비엔나 주식시장 붕괴라는 걸 계기로 해서 퍽 하고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국주의 열강 각축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유럽의 각 나라들에 있어서는 100여 년 이상 영국 같은 거 100년, 200년 역사를 가진 휘그당, 자유당, 고전적 리버럴, 요새 리버럴 말고요. 고전 리버럴, 보수주의, 고전 보수주의 이게 그냥 퍽 하고 둘로 갈려서 하나는 좌파 공산주의가 되고 다른 하나는 극우 민족주의가 되고 살벌한 겁니다, 이게. 자, 저는 우크라이나에서도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다고 봐요. 아까도 보시면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일단 세계 시스템만 보면 뭘 증명했어요? 우리는 진짜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기는 거 정말 밤새 기도해야 돼요. 저거 우크라이나 이기면요 앞으로 중국, 소련, 러시아 이런 데 힘 못 씁니다. 아니 국민이 이미 그런 거예요. 이미 이긴 거예요. 그 정도는. 분발하고 스마트한 그런 C4ISR 돈 없으면은 적당히 흉내낸 짝퉁 싸구려도 80% 90%는 하니까 나머지 10% 올리려고 1년에 1조씩 쓰는 거지. 적당히 하겠다 그러면 그냥 갑자기 가격 소요되는 코스트가 한 100분의 1로 줄어버려요. 시간도 한 100분의 1로 줄어버리고. 세상 일이 그런 거 아니에요. 90%짜리 황산은 싸요. 99.9%짜리 황산 되면 이거 집 팔아서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게 우리가 이제 청정기 돌려서 공기 좀 맑게 하는 건 싸잖아요. 그런데 먼지 한 톨 없이 정말로 울트라 클린 룸, 극청정실을 만들겠다 그러면 삼성 반도체 웨이퍼 가공하는 그 방처럼 그렇게 가면 이제 그거는 천문학적 돈이 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C4ISR도 우크라이나 같이 적당히 해갖고 우리 나라 막을 정도, 우리 가난하니까 그 정도까지 하면 돼. 어차피 러시아 걔들은 아예 그런 개념도 없고 위성 인터넷이라는 개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니까 이 정도면 돼. 그렇게 하려니까 그게 아까 G4 아타처럼 뚝딱거려서 그냥 작살내는 거예요, 러시아. 아까 보셨잖아요. 그냥 2톤짜리 봉고 트럭에다가 박스카 양쪽 면 뜯어버리고 방향 돌려갖고 브림스톤 발사대 얹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비싼 거 사. 그 돈 많은 데서 사시고 우리는 그렇게 비싼 거 사봐야 워낙 이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 장갑차 같이 생긴 거 가지고 꿀렁꿀렁 가다가 고장나면 어디 고칠 데도 없고 기름 많이 먹고 우린 골아파. 우린 그냥 봉고 트럭 몰고 가면 돼. 이거죠. 자, 이렇게 된 거 세상이. 이거 가지고 방송사랑 맞겨루겠다. 이거 가지고 조중동과 맞겨루겠다.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관점이 같은 거예요, 이게.
자, 이래버리니까 어떤 대의, 인류적 보편적 가치, 세계 시스템의 발전 이런 문맥을 떠나서 깡패지도 않는 놈들 무력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중국은요, 우크라 보고 나서 중국 인민해방군을 해체해야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중국만 그러냐?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이때까지 네오콘과 글로벌 좌파의 공생구조예요. 이 공생구조 양쪽 다 밀치고 튀어나온 게 트럼프였는데 밀치고 튀어나오니까 꼴 보기 싫다고 눌러갖고 작살낸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네오콘 잡고 한 번은 글로벌 좌파 잡고 한 번은 네오콘 잡고 한 번은 글로벌 좌파 잡고 네오콘은 글로벌리스트 우파고 이게 공생구조예요. 빙봉 구조. 이게 앞으로는 자유공화국의 네트워크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참 이상한 우연인데요. 소련이 왜 붕괴했냐? 우크라가 사인해서 붕괴한 거예요. 소련 붕괴할 때 세 나라가 모여서 소연방을 해체한다고 했어요. 소연방을. 소련 연방을 구성하는 세 개의 나라가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예요. 그중에 벨라루스는 목소리가 작아. 우크라는 우크라 그거 소련의 일부고 러시아 일부지. 천만에 우크라 사람들한테 그 말했다가 맞아 죽습니다. 왜냐? 키예프 루스가 먼저잖아요. 지금 키이우가 거기서 그러니까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요. 바이킹들이 드네프르강 타고 내려온 거예요. 드네프르강을 위로 기어 올라가면은 그게 저기 페테르부르크가 나와요.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뭐 레도가 호수 뭐 이런 데들 나와요. 그러면 레도가 호수까지는 또 발틱해서 저거 타고 들어와요. 저기 뭐 네바강. 그러면 네바강과 결국 드네프르강이 뭐 여질동 말동한다고요. 그러니까 바이킹들이 이렇게 와갖고 흑해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하고 해적질하고 노예 팔고 이러다가 중간에 만든 도시가 그게 키예프예요. 그래서 키예프를 바탕으로 러시아를 만들었다. 그래서 키예프 루스라고 불러요. 거기를. 그렇게 해갖고 거기가 나중에 폴란드랑 손을 잡으려고 보니까 폴란드인가 어딘가 저기 폴란드랑 아니야. 콘스탄티노플 저기 비젠티움이랑 손 잡으려고 보니까 야 니들은 카톨릭이 아니어서 결혼 동맹을 못 맺겠어. 그래서 키예프 루스의 거의 그 중요한 초기의 그 지배자가 그때 이제 말하자면 동방정교로 그러니까 그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스탄불 있는 비젠티움 기독교로 그때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내려와서 동방정교의 형제 종교인 러시아 정교인 거예요. 그게 러시아 정교. 이게 스토리가 그렇다. 그러니까 우크라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본가고 니들은 싼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우리가 본가고 니들은 싼 것이야요. 그 옛날부터 그래요. 거기가. 만만치 않은 데입니다. 거기. 러시아가 정말 후졌을 때 우크라의 그 서북부 우크라의 대부분은 어디에 일부냐면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국가연합의 일부예요. 그래서 굉장히 문명적이었고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우크라이나 지금 돈바스 지역은 뭔데? 거기는 전부 타타르, 코사크, 야만이에요. 그래 그거를 두 개가 합쳐져 갖고 우크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1991년 12월 1일 날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모여서 소련의 해체를 결정을 했어요. 그 해체 결정된 다음에 일주일 만에 러시아가 부도가 난 거예요. 12월 8일인가 9일 날. 그래서 러시아의 공산체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공산혁명을 가냐 안 가냐 가지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살벌한 그 그러니까 내전을 치렀다고요. 1917년, 18년, 19년에. 그 저게 만만한 데 아니에요. 우크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오나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저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우크라가 그때 91년 12월 1일 날 사인을 함으로써 소련이 해체됐단 말이에요. 소련 해체의 린치핀이 우크라였어요. 우크라 딱 뽑으니까 소련 해체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30년은 뭐냐 그러면 소련 붕괴의 후속편이에요. 아직도 소련 붕괴 여진이 있는 거예요.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 sequel. sequel이 후속편이거든. 이번 우크라 전쟁에서 이게 판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야 새 지평이 되는 거예요. 이제야 네오콘과 글로벌리스트 좌파 사이에 빙뽕 임무교대하는 이 게임이 이제야 끝나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자유공화국들의 네트워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국 같으면 정치 지형이 바뀌는 거죠. 지금 미국 정치 지형은 고립주의, 네오콘, 글로벌 좌파 세 개가 원래 미국의 그 메이저 진영인데 그걸 비집고서 이 기득권들 너희 워싱턴 늪 같은 놈들이야 하고 튀어나온 게 트럼피즘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트럼피즘도 보스라든지 이런 정치 사상, 정치 철학으로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결국 뭐가 되냐? 그게 출신이 고립주의든 출신이 네오콘이든 출신이 글로벌 좌파든 출신이 트럼피즘이든 한쪽은 보수 공화주의로 모일 거고요. 주로 글로벌 좌파에서부터 점점 더 과격해진 급진 좌파로 모일 거예요. 이번 중간선거 거치고 나면 미국 정치가 요동을 칠 겁니다. 11월. 즉 다시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 지금 우크라에 400억 달러 지원을 한다 그럴 때 미 상원의 50명 정도 49명이 공화당이잖아요. 49명이 공화당인데 50명일 거예요. 50대 50인데 카말라 해리스가 부통령이어서 51이 된 거죠. 59명인가 40명이 공화당인데 그중에서 우크라 이번에 400억 달러 지원에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브레이크도 지원 못한다가 아니라 400억 달러나 지원을 하니까 감독 체제를 둬야 된다요. 그러니까 감사 구조를 둬야 된다는 거야. 감사. 오디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돈 못 쓰겠다가 아니라. 그런 이유로 400억 달러 지원 패키지에 사인할 것을 거부한 상원 의원이 그럼 몇 명이냐? 11명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 고립주의자들이라고. 그거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 랜드 폴 상원 의원이죠. 랜드 폴. 하울리도 아마 거기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진영, 트럼프에 지지한 랜드 폴은 트럼프 엄청 반대하다가 나중에 트럼프 지지를 되고 하울리는 아마 상당한 트럼프 지지자인데 트럼프 지지자들 보면 그 백그라운드가 고립주의자도 있고 네오콘 쪽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이번에 우크라 지원 쪽으로 미국이 쫙 쏠렸다고요. 그럼 그 지원하겠다는 정치인들을 보면 저게 글로벌리스트 좌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오콘도 있고요. 고립주의자들도 있는 거예요. 버니 샌더스까지 지원하잖아요. 버니 샌더스 대표적인 고립주의자입니다. 그 사회주의적 고립주의자. 극좌 고립주의자예요. 버니 샌더스. 버니 샌더스까지 우크라 지원 손들었잖아요. 지원하자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그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글로벌리스트 밉다고 함부로 그 러시아 편들지 마세요. 이건 지금 바뀌고 있는 현상 보면 1873년에 그 저거 같이 이걸 거치고 나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갈라져서 나온다고요. 1873년 비엔나 공항을 거치고 나서 비엔나 주식시장 붕괴를 거치고 나서 멀쩡하던 휘그, 멀쩡하던 자유당, 고전적 자유당이 분화가 돼갖고 한쪽은 공산주의 가고 한쪽은 극우민족주의 가버렸거든요. 지금 영국에 휘그당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정도 변화, 우크라가 이런 변화를 일으킬 때는 거기에 아까 우리가 1873년에서도 그 봤잖아요. 1873년에서도 보면 근본 원인들, 지식이 폭발했다든지 시장 분업 운송이 급변했다든지 소통 기술이 급변했다든지 관료주의 전철이 표준화 규격화가 자리를 잡았다든지 이런 근본 원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1873년 비엔나 주식시장 붕괴를 계기로 사회를 바꿔버린 거라고요. 이번은 똑같아요. 우크라도 근본 원인이 작동하고 있는데 그게 우크라를 계기로 완전히 세상을 바꿀 거다. 지식 폭발했죠, 지금. 더 폭발했죠.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이제 특이점에 접근하고 있죠. 특이점이라는 건 그걸 통과하고 나면 이때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것. 그걸 특이점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세계 시장의 분업, 교환, 운송, 금융, 지식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어마무시한 속도로 지금 바뀌고 있죠. 성숙해 가고 있고. 그다음에 개미소통, 소통기술 급변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5,000년 전 문자의 발명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규격화, 표준화, 전처리, 관료주의가 이때까지의 그 현대 문명의 얼굴이었죠. 불과 한 30년 전까지.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개인화예요. 개인화. 내가 보는 화면 보고 싶고 내 입맛에 맞는 컨텐츠 따로 보고 싶고. 그런데 그 개인화가 그냥 혼자서 고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뭐 그게 카카오톡이든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혹은 그게 검색이든 네이버든 이런 플랫폼에서 같이 놀면서 개인과 개인이 엮인다고요. 그걸 플랫폼이라 그래요. 같이 노는 마당을. 개인화 플랫폼. 개인화 앤드 플랫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런 증상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안에서도 보이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아니 이때까지 한국군과 미군이 1년에 5천억 1조씩 들여서 해오던 C4ISR을 그냥 뚝딱거려 갖고 한 2014년부터니까 8년 만에 대충 한 8, 90% 성능 나는 걸로 뚝딱거려서 만들어 버리잖아. 한국군이 어마무시한 돈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군용 전용 통신망을 그냥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망으로 대체해서 써버리잖아요. 더 훌륭한 저거 나오는. 그러니까 이미 이런 현상들, 지식 폭발, 시장 분업, 운송 급변, 소통 기술 급변, 개인화 및 플랫폼 현상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양상을 습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쪽이 뒤에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를 개작살을 내는 그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전쟁 이후 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